한 회사의 주가가 1달러 61센트까지 추락합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언제 회복할지가 아니라 정확히 몇 달 안에 파산 신청을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AMD. 한때 인텔과 정면으로 맞붙던 반도체의 전설. 그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순간 회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선 사람은 업계에서 이름조차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2025년 AMD의 연간 매출은 346억 달러.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오픈 AI, 메타, 오라클과 손잡고 AI 시대 가장 뜨거운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인의 발자국입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리사 수. 현재 AMD의 CEO이자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기업 부활을 이끈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대만 이민자 소녀가 어떻게 미국 최고의 반도체 공학자가 되었는지. 둘째, 파산 직전에 AMD가 어떻게 인텔을 꺾고 오픈 AI의 파트너가 됐는지. 그리고 셋째, 그 모든 성공의 뿌리가 된 그녀만의 철학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뭔가 하나는 가져가실 겁니다. 1969년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 리사 수는 이곳에서 태어나 3살에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아버지는 통계학자, 어머니는 회계사. 두 사람은 딸에게 일찍부터 수학과 논리적 사고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린 리사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살 그녀는 오빠의 무선 조종 자동차를 분해합니다. 그냥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집착은 명문 브롱스 과학고를 거쳐 MIT 전기공학과로 이어집니다. 가장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MIT 39번 건물 지하 클린룸에서 그녀는 생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칩 하나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전자가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론가가 아닌 미래 세상의 물리적 설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994년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그리고 IBM 시절 리사 수는 당시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프로젝트에 자원합니다. 구리 배선 기술 개발. 알루미늄 대신 구리를 쓰면 전기 저항이 줄어 칩이 더 빨라진다는 개념이었지만 당시 기술력으론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냅니다. 이 기술로 칩 속도를 20% 향상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리사 수라는 이름이 반도체 커뮤니티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관통할 철학을 하나 갖게 됩니다. 문제를 향해 달려가라. 남들이 피하는 불타는 프로젝트 속에 가장 큰 차별화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그 철학을 시험할 가장 거대한 불구덩이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2012년 리사 수는 스스로 AMD로 이직합니다. 당시 AMD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인텔의 반격, 잇따른 기술 실패. 서버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추락했고 4년 연속 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말렸습니다. 왜 멀쩡한 커리어를 망하는 회사에 갖다 버리냐고.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릴 때 그게 가장 큰 기회니까요. 2014년 10월 이사회는 그녀를 AMD 역사상 최초의 여성 CEO로 임명합니다. 안팎에서 축하보다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스마트폰 칩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회사를 쪼개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리사 수는 이 압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 서서 단 3가지 원칙을 공표합니다.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라.
고객과의 관계를 깊게 해라. 모든 것을 단순화해라. 말이 아니라 실행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즉각 칼을 꺼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모바일 칩, 저가형 칩 사업을 과감히 잘라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자원을 쏟는 건 사치입니다. 우리는 고성능 컴퓨팅 하나에 모든 걸 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매일 5%씩만 더 잘해주세요. 거창한 혁신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개선을 쌓는 것. 그것이 그녀가 믿는 실행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큰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AMD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인텔에 비해 제조 기술력이 현저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리사수는 공장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립니다. TSMC의 생산을 맡기고 AMD는 오직 칩 설계에만 집중한다. 이른바 팹리스 전략으로의 완전한 전환.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모든 자원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쏟아붓습니다. 코드명 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AMD는 끝이었습니다. 성공하면 판도가 바뀌는 거였죠. 주가는 여전히 $2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분석가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리사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흐릅니다. 2017년 3월, 리사수가 손에 새 프로세서를 들고 무대에 오릅니다. 라이젠. 발표가 끝나자 기술 커뮤니티가 술렁입니다. 벤치마크 결과가 속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인텔 동급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가격은 절반 수준.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AMD가 설마?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젠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버 시장용 에픽 프로세서 출시. 더 많은 코어, 더 넓은 메모리 대역폭, 낮은 전력 소모.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에픽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1%대에 불과하던 서버 시장 점유율. 리사수는 2025년 말 기준 40% 이상이라고 직접 발표합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1 61센트였던 주가는 한때 $164를 돌파했고 2022년 AMD는 경쟁자 인텔의 시가총액마저 추월합니다. 2025년 AMD 연간 매출은 $346억, 사상 최대. 그중 데이터 센터 부문만 $166억로 전년 대비 32%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10월 리사수가 발표 하나를 합니다. 오픈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오픈AI가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MI450을 6기가와트 규모로 수년에 걸쳐 공급받기로 한 계약입니다. 6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규모냐고요? 국내 대형 원전 발전소 6기가 내뿜는 전력량입니다. 그걸 전부 AMD 칩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메타, 오라클, 미국 에너지부도 줄을 섭니다. 리사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AMD는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출시를 앞둔 헬리오스. AMD가 설계한 완전한 AI 데이터 센터용 렉 시스템입니다. MI450 GPU 72개, 차세대 에픽 CPU, 초고속 네트워크 칩을 하나의 렉에 통합한 완성형 AI 인프라. 엔비디아의 DGX 슈퍼 POD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제품입니다. 이 헬리오스를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4년 GT 시스템즈 인수. 약 $50억. 서버 설계 전문 기업을 사들인 겁니다.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에서 완성형 AI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2022년 $490억 규모의 자일링스 인수로 데이터 센터 풀스택 기반을 쌓았고 2024년 GT 시스템즈로 시스템 설계 역량을 더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AMD는 매출 $10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 월스트리트 예측치를 또다시 상회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는 $112억. 성장률 46%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AMD 목표 주가를 450달러로 올려잡습니다. 리사수는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숫자를 공개합니다. 2030년 서버 CPU 시장 규모 전망 1200억 달러 이상. 불과 6개월 전 자신이 제시했던 예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AI 에이전트의 폭발적인 수요가 CPU 시장까지 완전히 뒤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AI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속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에서 보면 AI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AI 전쟁에서 그녀가 마주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오촌 당숙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반도체 왕자를 두고 맞붙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AMD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리사수가 보는 게임판은 다릅니다. AI 인프라에서 CPU와 GPU의 비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GPU 8개에 CPU 1개였다면 지금은 1대1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CPU의 절대 강자 AMD. 만약 이 흐름이 맞다면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리사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남들이 피하는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리사수는 파산 직전의 AMD를 자신의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둘째,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실행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보다 매일 5%씩 더 잘하는 것. 그 축적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리사수가 팹리스 전략을 선택하고 젠 아키텍처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건 재무제표가 아닌 기술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달러 61센트. 그 바닥에서 시작된 반전의 드라마. 가장 어두울 때 심은 씨앗이 지금 AI 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놓인 가장 큰 불덩어리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시작일지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